먼저 동아일보 일면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틀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핵심 피의자가 연이어 석방된 건데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정확히 11일 만인 지난 수요일 석방이 됐는데요. 구치소를 나서는 임관빈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 연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심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할 겁니다. 군 댓글 공작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네, 우선 구속적 부심,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이게 보는 제도인데 사실 저도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이제 풀려난 피의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법원이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11일 만에 다르게 판단했거든요. 왜 이렇게 판단을 바꿨어요? 이제 구속적 부심은요, 구속이 된 거 자체가 과연 적법하느냐, 아니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속적 부심에서는, 구속적 부심사 청구가 되면 구속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100건이 청구되면 한 15건 정도는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5건? 예. 그런데 15% 정도. 예, 근데 그 경우도요, 뭐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구속될 때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적부심 청구하기 전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사정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구속 적부심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 안에 사정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부심이 기각될 거라고 검찰도 굉장히 자신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구속 당시에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 판단은 완전 정반대예요.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심리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구속될 때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부심에서는 뭐 이 정도 어떤 수사 절차의 진행의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가 거의 다 수집돼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런데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방부 전 장관도 적부심에 나갔어?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서 부랴부랴 해갖고 적부심을 또 신청한 거예요. 그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풀려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나도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석방된 이유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똑같은 사유인 거예요. 그 임관빈 전 실장도 뭐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 또 심리하는 재판부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이 돼 있으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해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석방을 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판사에 따라서 그러면은 판단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좀 떨어져서 보면 법원이 결정한 구속을 법원이 부정해버렸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열하루 사이에 사정 변경 내용은 전혀 없다. 시간이 추가되거나 2주도 안 빠진 돼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또 임관빈 전 이 정책실장의 석방에는 더 혼란이 초래되는 게, 자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풀려났으니 같은 혐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추가 혐의가 또 있어요. 연재욱 당시 사이버 사령관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보다 혐의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공직자에게 뇌물은 또 굉장히 중한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됐는데 석방 이유가 석방에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또 묘해요. 뭐냐면 주거지를 제한한다. 사건 관계자는 만나지 마라. 아까 방어권 차원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풀어줬어요. 방어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는 게 방어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리시켜두지 않고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건 관계자는 또 만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좀 정정할 부분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
이렇게 방어권 보장을 해서 풀어준 거고 네. 임관빈 전 실장은 1,000만 원 그 받고 이게 주거지 제한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조건이 좀 붙어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사안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같은 맥락에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서 풀어줄 거면 앞으로 구속의 의미가 굉장히 희미해질 거라는 거죠. 나도 집에서 안 나가고요. 사건 관계자하고는 접촉 안 할 테니까 굳이 구속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모든 어떤 이 피의자들이 따지면 구속적부심이 앞으로 확 풀릴 건데 그럼 이런 특정한 사례냐 이게. 예, 사실 앞으로 그런 이게 이유 확장되는 때문에 거냐. 구속을 한 건데 네. 그럼 구속의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건 법원 차원에서 감당할 후폭풍은 적지 않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네, 임금인 전 실장 오늘 새벽에 막 나왔는데 석방이 됐는데 그 모습 한번 잠깐 보시고 가시죠. 혐의가 지금 구속 사유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연재욱 사령관한테 뇌물 받으신 혐의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임관빈 전 실장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모습도 포착이 됐었어요. 중절모를 쓰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 사실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이 임 실장하고 다르게 이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석방을 하겠다. 법원이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 자유로운 몸이지만 임관빈 전 실장은 1,000만 원까지 내고 주거 제한까지 하고 관계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줬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건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적부심을 석방할 때는 이제 그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공개가 안 됐지만 다를 그렇죠. 수도 있다.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아니면 이제 공범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또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둘 다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원래는요 구속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대부분 영장을 청구합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죄를 수사할 수가 있고 증거를 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석방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환하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기일을 또 연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체포해서 또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기일이 굉장히 끌 가능성이 크고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은 검찰이 무엇을 탁깃으로 갖고 조사하는가에 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가장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또 서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고 모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면에 있어서 검찰은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적부심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감옥에서 회고록이나 쓰겠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절차에 의하면 이게 적부심을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현 정부가 있고 그러면 구속돼서 무죄로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마음 내려놓고 회고록이나 쓰면서 있겠다고 하면서 적부심 신청해봤자 뭐하냐. 기각될 것이 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보면 이건 충분히 적부심에서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아주 강권했던 걸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인의 전략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죠. 네, 자,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인데요.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네, 국방장관의 인간적인 발언, 국회에서 인간적인 발언을 하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바로 수습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같이 뭐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알고 있던 희노애락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 자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질문을 받은 거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필 뭐 여러 가지 설에 이해하자면 또 최순실 씨하고의 모종의 연관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게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조망을 해볼 때에는 뭔가 저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그 풀려 나올 때 좀 표정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석방만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의 향방에 네. 크다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송 장관이 했던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서의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 여지와 더불어서 다른 여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모종의 어떤 우려랄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죠.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는 뭐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친하니까. 근데 제가 사실 국회 와서 할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일단 공식적인 자리로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어떻게 보면 고위직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약간 정치적 감각이 있어서 좀 약간 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래서 군인 출신이셔서 그러니까. 애틋한가 봐요. 저는 좀 송영무 국방장관을 두둔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네. 군인은 군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평생 군생활에서 올라왔는데 말이 짧거든요. 네. 예 아니오로 보통 이 명령에 복종하는 생활을 해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개인적 인간적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으나 군의 정치 개입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은 수식어고 네. 뒷부분이 어떤 소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행이다라는 말이 소신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신이겠습니까? 그냥 소회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좀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말이 짧은 성향을 이미 여야 의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쟁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 함정이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함정에 걸렸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해석해도 저런 얘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저 자리에선 부적절하다. 이게 중론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 출석해서 답변할 때는 신중하셔야겠지만 계속 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럼 이건 계속 좀 논란의 여지를 낳을 수 있는 건데 네. 여야 의원들이 좀 자제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던 이 수사가 아무래도 좀 더뎌지는 거 아닌가. 사실 검찰에서는 연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길 거예요.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심리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구속될 때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부심에서는 뭐이 정도 어떤 수사 절차의 진행의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가 거의 다 수집돼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런데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방부 전 장관도 적부심에 나갔어?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부랴부랴 해갖고 적부심을 또 신청한 거예요. 그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풀려나는 걸 보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나도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석방된 이유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똑같은 사유인 거예요. 그 임관빈 전 실장도 뭐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 또 심리하는 재판부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이 돼 있으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해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석방을 한 거죠. 왜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판사에 따라서 그러면은 판단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좀 떨어져서 보면 법원이 결정한 구속을 법원이 공작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네, 우선 구속적 부심, 피의사가 구속기 합당한지 이게 보는 제도인데 사실 저도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이제 풀려난 피의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법원이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11일 만에 다르게 판단했거든요. 왜 이렇게 판단을 바꿨어요? 이제 구속적 보시면요. 구속이 된 거 자체가
과연 적법하느냐, 아니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되면 구속된 이제 먼저 동아일보 일면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틀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핵심 피의자가 연이어 석방된 건데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정확히 11일 만인 지난 수요일 석방이 됐는데요. 구치소를 나서는 임관빈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 연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심경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할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100건이 청구되면 한 15건 정도는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5건? 예. 그런데 15% 정도. 예, 근데 그 경우도요, 뭐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구속될 때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적부심 청구하기 전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사정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구속적부심을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 안에 사정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부심이 기각될 거라고 검찰도 굉장히 자신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구속 당시에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 판단은 완전 정반대예요.